우리 독도 해역에서 3박 4일 동안 한일 간 대치가 있었는데 일본의 순시선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발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해경에게 레이저 조사를 했고 우리 해경도 레이저 조사로 맞대응을 하면서 우리 영해에서 순시선과 3박 4일 동안 대치하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 3박 4일의 대치는 그 자체로 일본은 승리했고 우리는 패했습니다. 이후에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되 분쟁을 키우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이 독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일 것입니다. 군사협정 악사를 체결하자는 일본 측 표현으로 보면 염려했던 크기만큼 안도감이 커서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한일 관계는 엄청 좋은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엄청 좋아지고, 그런데 불과 1개월여 전에 독도에서 일본의 도발이 있었고, 무려 나흘 동안 한일 간 해경선이 대치했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의 일인데, 기자회견장 답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독도의 일을 일부러 끄집어내어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끄집어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 일본 순시선이 3박 4일을 머물면서 우리 해경에게 레이저 조사를 하며 협박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2026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대치했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우리 측 베타 해역에서 정당한 해양과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갑자기 나타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사하지 말라며 방송을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며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해경의 대형 경비함정들을 독도 해역으로 전격 배치시켰습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순시선이 서로 레이더를 겨누고 해상 방송을 주고받으며 며칠간 사흘 넘게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조사선은 일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독도 주변 해역 조사를 끝까지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항해해왔고 우리 외교부 역시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한일 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한동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독도 해역 12일 안에 분명한 우리의 영토인데 무단으로 침범해 경고방송하는 일본 순시선. 무단으로 침범해서 영토를 주장합니다. 일본 순시선에 우리 해경이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Japan Coast Guard, this is Korea Coast Guard. This area is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and this survey i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Don't interrupt over. 간섭하지 말라가 아니라 영해 침범을 경고하고 떠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경고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떠나지 않으면 가서 들이받던지 발포를 해버렸어야 합니다. 대치한 곳이 공해가 아니라 우리 영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항해에서 레이저 조사로 도발 수위를 높여 3박 4일을 우리 해경과 대치했습니다. 이 정도의 강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본의 도발은 수위를 높여가며 계속될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그 강도가 나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우리 생활을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대응은 잘 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 해역에서 해양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일본 순시선이나 자위대 항공기가 독도 해역과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순시선은 어김없이 나타났고 우리 영해를 침범해 독도를 자기 영토라며 우리에게 나가라고 통지했습니다. 우리 해경은 주어진 대응 범위에 따라 대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레이더를 조사한 채 3박 4일 동안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레이더 조사라는 것은 내가 널 조준했고 발포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몇 년 전에 독도에서 우리 해군 자위대 항공기의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지랄 발광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레이더 조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조치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해에서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경에게 조사한 채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영해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에서 별탈 없이 잘 대응하고 무사히 마무리했다로 끝내서는 안 될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은 일본인데 우리는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를 하지 않았고 반대로 일본이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 무장한 일본의 순시선이나 항공기가 출몰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항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 활동에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의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일을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반복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처럼 주권 침탈 행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가 항의하면 변명에 그칩니다. 일본은 자기 영토와 영해라면서 먼저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일본의 행태는 주권 침탈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명확한 반작용이 필요하고 강력한 반작용만이 일본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로 엮인 상황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묶인 건 일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와 군사 부분은 작용과 반작용이 가장 뚜렷한 영역입니다. 상대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다음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된 행태는 우리의 대응이 만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일본이 독도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 들어오지 못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이 진입을 꺼려하는 이유는 심각하게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북중러 중에 어느 나라가 되었든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군사적 도발입니다. 세계 군사력 5위라는 국가가 타국의 무장 선박을 즉각 퇴치하지 못하고 3박 4일 동안 자기 영해에서 타국의 무장 선박과 대치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웃음거리입니다.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지 못하고 위협을 주지 못하는 군사력은 허상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경고 후 발포를 해서 침몰시킨다 해도 정상적인 주권활동입니다. 영토 주권을 침해당하는 걸 감수하자면서 한미일 외교 어쩌고를 말하는 놈들이 미친놈입니다. 전쟁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은 상대가 군사적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준비되고 실행됩니다. 러시아는 침공을 하기에 앞서서 1년 6개월 동안 국경 부근의 병력과 무장을 집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하루 전까지 나토와 미국을 들먹이면서 러시아 침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외교로 막아야 했습니다. 침략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도 하지 않았고 서방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준비된 억제력을 단호하게 보여줄 때 침략을 준비하던 상대가 포기합니다. 군사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공격당하고 부서지고 살상되고 그 뒤에 대응하는 어리석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응해야 상대가 도발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군사력 집행으로 독도 해역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워낙 뻔뻔한 종자들이라 일본은 억울하다 말하겠지만 지금처럼 제집 드나들듯 독도 해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면 한미일 공조 내용 자체가 잘못 구성된 것입니다. 한일 간의 분쟁에 미국과 불편해질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방적 희생이나 피해를 요구하는 한미일 공조나 한미연합이라면 우리나라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꾸준히 발산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눈치를 살피고 나오지도 않은 상대 반응을 의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조치는 적당함에 한참을 못 미칩니다. 적당함이란 국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일본 따위의 눈치를 보면서 침탈에 대응하는 주권행위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권적 조치하는 것은 그런 힘과 명분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 해양연구선의 활동을 일본은 파악하고 우리 해역으로 출동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당국은 일본 순시선이 해역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선수를 돌리라든지 경고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조치를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이전에도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해역 안으로 들어온 순시선이 우리 해경에게 레이더를 조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당국의 대응을 일본이 만만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경의 대형 함정 파견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역 안으로 진입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3박 4일 동안 우리 해역 안에서 서로 발포할 수 있다고 레이저를 조사하면서 대치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역 안으로 들어와 우리 해경과 짧은 시간도 아니고 3박 4일을 대치했다는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힘 때문에 순시선이 물러난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선이 활동을 마치고 해역을 떠나자 물러난 것입니다. 군권이 외세에 있으니 주권적 관점이 흐려진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일본은 주권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대응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양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모든 조치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일인데 우리는 상대가 하지도 않는 외교적 고려를 언제까지 홀로 해야만 할까요? 과하게 반응하면 일본의 술수에 말려든다. 한일 간의 군사 분쟁은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의견이 국내에서 표준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없을까요? 일본 순시선이 우리 영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정권에 따라 대응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무력 충돌을 대응 방안에서 배제한 채 대응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배제하니 일본의 순시선과 자위대는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독도 12일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한 우리 영해 안에서 무장한 일본의 순시선과 3박 4일 동안 대치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웃한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 분쟁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제와 군사력을 갖춘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대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륙붕을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말뚝 하나 박지를 못합니다. 반작용이 없는 나라는 침탈당하게 됩니다. 평화를 원하면 힘을 가져야 하고 가진 힘을 적절하게 써야 평화가 지켜집니다.